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목요일 밤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요새 보면은 생필품을 중심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아파트, 땅값 등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면서 인플레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지하철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귓속에 도청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귓속에 도청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갈가물동 135에서 소창이라고 합니다. 뉴스터 중에 웬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갑자기 이런 영상을 보셔서 당황하셨죠? 이런 영상을 보여줬던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이미 이 영상을 미리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만요. 오늘의 주제 이야기는 윤호의 X파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번개탄 암살자들, 살인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있었다의 편에 이어서 제가 직접 느끼고 경험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주제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나는 트루먼쇼의 주인공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당신일지라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본인 스스로가 왠지 이 세상의 주인공일 것 같고, 때로는 자신이 타이밍이 못 맞아서 그 첫사랑이나 좋아했던 사람을 놓쳐본 적은 없습니까? 때로는 내가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TV 속에서 현실에서 나타났을 때, 아니면 살면서 뭔가 이루어지거나 뭔가 그런 게 조정이 되어진다고 생각되어진 적이 있습니까? 내 귀에 도청장치라고 외쳤던 사람처럼 별 미친놈을 다 봤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본인 스스로도 그런 경험을 했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가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었는데요. 간헐적으로 제가 누군가한테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나갔을 때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졌거나, 아니면은 무언가에 의해서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런 우연 아닌 우연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분명히 뭔가를 생각했고 그로 인해서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그게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현실에 도달하고 현실에 그것이 구체화되어지거나, 그로 인해서 많은 인식들이나 의식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던 걸 느껴졌을 때, 그때 너무 소름 끼치도록 그게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제가 사진을 하나 띄우겠습니다. 이 사람 왜 자신의 귀에 도청장치가 달려있다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과연 망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 사람은 정말 미친 사람이고 현실 자각을 해서 약간 공상적인 그런 망상에 빠져들었던 사람의 울부짖음과 외침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사람이 이거 미친놈이구나, 왜 저런 느닷없이 저런 짓걸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은 저도 올해 나이가 42살이 되어갑니다만 저도 20대 때 10대 때 경험했었던 게, 우연히 계속해서 그게 겹치고 타이밍 아니게끔 이게 돌아서게끔 하게 되면은 그거를 현실로 직시하게 됩니다. 윤호의 트루먼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득 최근에 트루먼쇼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적이 있었습니다. 케이블에서 해주길래 봤더니 그 사람이 멀리 나가려고 했습니다. 외국으로라도, 해안가 어디 바다라도, 먼 외국 땅이라도.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타이밍이 안 맞는다, 왜 이렇게 꼬이지? 요즘 말로 머피의 법칙 같은 그런 게 되어버립니다. 그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도 도대체 누가 만든 걸까요? 누가 그렇게 명시했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을 조종하게 하는 걸까요? 좌절하게 하고 불운이 겹치게 하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합니다. 트루먼쇼의 짐 캐리 역할을 맡았던 이 배우의 이걸 보았을 때 저도 이걸 몇 번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컨텐츠로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편의점 알바를 거의 3년인가 4년 일할 당시에 이제 얼추 자리도 잡아가고 이제 평생 직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때 한창 이제 AV 배우에 좀 빠져 있을 때였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키라라 아스카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처음 AV를 알게 된 게 그 여배우였습니다. 근데 이제 직장도 이제 얼추 잡혀가고 돈도 좀 쌓여만 가고 있을 당시에 일본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제가 좋아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뭐 건담을 좋아해서 가려고 할 당시가 아니었고, 일본에 있는 AV 배우를 만나서 같이 데이트도 하고 막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을 때, 그때 막 여권까지 만들 생각으로 막 대사관도 좀 알아보고 막 그럴 당시였거든요. 어떻게 해야만 일본으로 갈 수 있는지 과정을 밟아가고 있을 당시에 생각을 하고 계획을 이제 하나하나 써내가고 있을 당시에였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평생 직종인 줄 알았던 5년 동안 일했던 그 편의점이 갑자기 점주가 건물주의 그 보증금 대란으로 인해서 그때 가로수길이 관광특허거리가 되면서 느닷없이 그 주변 상권들이 다 막 내쫓기거나 내몰리거나 해서 대기업 브랜드가 한창 들어올 당시였는데, 저희 편의점만은 유일하게 그 타격을 안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저희가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졸지에 막 일자리를 잃고 다시 편의점에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일본으로 갈 수 있었던 그 좌절의 발목을 저도 붙잡게 된 거죠.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심지어 그 가까운 그 제주도조차도 가볼 수 없을 정도로 되게 궁핍해졌으니까. 그때도 어김없이 이때처럼 통장의 잔고가 막 비어져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편의점 알바 막 하려고 계속 하려고 해도 노력해도 잘 안 됐고, 그러다가 어느 무슨 공유 파일 무슨 공유 파일이었습니다. 짱은 아니었고 짱 공유 파일은 아니었고 무슨 어떤 영화 파일이었는데 거기서 성인 영상물들이 취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신이 올리면 상대방이 그걸 사서 보게 되면 포인트가 쌓여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서비스가 있었던 걸 제가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좋아했던 배우가 AV 배우가 그때 한창 키라라 아스카였다가 어느 날 바뀌게 되었습니다. 누구냐면은 줄리아라고 하는 일본 AV 배우였습니다. 진짜 본명은 모르겠는데 그 여자를 엄청 좋아하게 됐습니다. 일단 가슴이 일단 크고 얼굴은 잘 안 보는 편이어서 저는 가슴 일단 크면 무조건 다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 줄리아랑 키라라 아스카에 대한 영상물이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거의 2테라급 바의 버금가는 야동이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 한창 나라가 참 말이 많았습니다. 뭐 교복 입은 뭐 그런 로리콘이나 막 그런 어린애들을 상대로 하는 성에 관한 걸 못하게 막았을 당시에 저는 AV만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좋아하고 보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키라라 아스카랑 줄리아 영상을 매일같이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인트는 계속 쌓였고 돈이 많이 벌렸습니다. 근데 웬걸요? 정확히 딱 100만원을 딱 찍었을 기점에 되었을 때 진짜 한 달 안에 100만원이 딱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이제 현금에서 찾으려고 할 때쯤에 그 사이트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교복이나 다른 여타가 다 뒤집어졌을 때 거기서 조사가 들어온 겁니다. 나라에서. 그래서 돈을 저도 이제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 AV 배식적으로 했지 막 누굴 뭐 강간하는 영상이나 음간이나 뭐 학생이나 뭐 교복 입은 세대를 해서 겨냥해서 야동을 올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 볼 뿐더러 보지도 않았고요. 제 취향도 아니었지만 계속 제가 독촉전에서 물었습니다. 그 상담하는 사람이 지금 자기네들이 이게 힘들고 어려서 진짜 줄지 안 줄지 모르겠다. 그래도 노력을 해보겠다 하다가 그때 제가 통장에 돈이 점점 더 비워져 가고 있었고 진짜 통장에 돈이 바닥이 되어갈 때쯤에 진짜 운 좋지 아니하게 할 만큼도 아니한 상황이 펼쳐졌던 게 돈이 결국엔 지급이 돼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이트를 나올 수밖에 없었죠. 돈을 받는 순간.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심기일전해서 정확히 딱 11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편의점 알바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알바 자리를 좀 알아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인터넷에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신기하게도 원래 일했던 그 5년 동안 일했던 그곳에서 다시 전화가 온 겁니다. 한번 면접 보러 오지 않겠냐고. 갔더니 그 현 점주가 지난 편의점 알바라는 점주들하고 그리고 건물주의 이야기에 의해서 제가 다시 스카웃이 돼가지고 다시 또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생활이 무려 15년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만. 예. 그런 웃지 못한 해프닝, 그리고 가까스레 뭔가 밑바닥을 칠 때쯤에 다시 올라설 수도 있고, 또 올라서서 그게 유지된다, 평화롭다 싶으면은 다시 곤두박질 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도 지금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버지도 그 병환이 갑자기 나빠지시면서 돌아가셨고, 저도 그때 많이 힘들었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정확히 보름 있다가 편의점도 그렇게 제가 내쫓겨져서 결국 더 이상 일을 못하고 지금 나오게 된 상황이 되었죠. 그러니까 작년에 아버지도 잃고 직장도 잃게 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아버지 일을 당시만 해도요, 그 전전부터 정확히 6월 달부터 막 점주가 가게 매장을 내놨다고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나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아버지 살아계시고 이제 마저 이제 투석하시면서 병원 치료 진료받고 그럴 당시에 저랑 엄마랑 그리고 아버지 그 노인연금 나올 때마다 그 돈을 합쳐서 이제 투석 비용이랑 이제 차비를 대가면서 이제 투석 간병 치료를 할 때 영광시였거든요. 다행스럽게도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참 요묘하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저도 동시에 잘려버렸고 그리고 이제 돈벌이도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힘들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올해 또 제가 매년 신년 또 새해에는 산에 올라가서 어머니가 운동 가시는 앞산에 올라가셔서 해돋이를 항상 보고 해를 보면서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지난 해에도 2019년도 때에도 아버지의 건강을 빌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로또 1등이나 연금 1등도 빌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세상에 2019년 다가갈 때쯤에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원성을 샀고 미움을 받아서 제가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헤어짐을 맞이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건강화 아파가 되면서 그리고 작년 10월에 하늘나라로 가시게 했고 보내드렸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정확히 보름 있다가 그 새 점주가 오면서 새 점주랑 얘기가 잘 돼서 제가 소개돼서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되니까 점주한테 전화가 와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안 맞는 이유가 되게 웃겼어요.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부담이 너무 된다고, 그리고 자기는 여태까지 편의점 알바한테 알바비만 줘봤지 뭐 퇴직금이나 4대 보험이나 뭐 연금까지 대실 정도는 못 단다고, 자기가 더 이상 가져갈 돈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뭐 모르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십시오 하고 끊었거든요.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때도 전화가 한번 그 점주한테 전화 왔다가 전화가 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나 웬걸요, 어머니께서 그래도 네가 여태까지 아버지 병간호하느라 고생하고 편의점도 일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런데 좀 쉬어라, 그리고 다시 일을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솔직히 너무 오래 쉬었죠. 왜냐면 유튜브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길었고 하려다 보니까 또 타이밍이 또 안 맞았는지 컴퓨터는 느닷없이 생전 안 켰던 거 파워가 나갔죠. 파워 고치니까 또 이번엔 자판의 문제가 있어서 자판도 바꿨죠. 또 컴퓨터를 또 해서 원래는 모바일 게임 검은 사막 모바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컴퓨터 사양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육성으로나 이렇게 사진을 몇 번 띄우는 걸로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저도 한 답 쉬고 하루에 4, 5편, 6편, 7편, 아니면 1시간, 2시간, 아니면 1시간 30분, 1시간, 아니면 30분짜리, 10분짜리, 20분짜리 이렇게 해서 영상도 꾸준히 올렸고요. 부진히 해왔는데
예전처럼 또 타이밍이 안 맞는 겁니다. 왜 이렇게 꼬이지? 도대체 나는 얼마나 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받아야지만이 다시 나도 치솟고 올라올 수 있는 걸까? 그런 미련 아닌 미련으로 희망을 또 가져보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전반적인 이 상황들을 봤을 때 그런 걸 느꼈어요. 타이밍이 예매한데? 어쩔 때는 안 맞아서 이별을 알게 되고 상처를 받고, 또 어쩔 때는 타이밍이 맞아서 다시 일을 하게 되고 또 돈을 벌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왠지 누군가에서 조종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나만의 트루먼쇼의 그 트루먼이 된 느낌인 겁니다. 제 스스로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을 무인결에 해본 적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죽게 되면은 정말 이 세상은 돌아갈까? 보통 날처럼? 혹시 멈춰지거나 내가 상상하는 것처럼 공상이 돼버리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든 세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중심이. 나로 인해서 이 중심이 돌아가는 느낌이, 그런 망상 아닌 망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진짜 그런 타이밍이, 그리고 우연 아닌 우연이 닥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전에 저거 생각했던 건데 현실이 돼서 나타나네? 저건 뭐지? 저거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건데? 아니면은 저거는 뭔가 이상한데? 뭐 이럴 때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소름 끼치게.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도 제가 봤을 때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생각을 한다니까 소름이 끼친 거예요. 저 솔직히 부끄러운 짓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고 남을 해하거나 뭐 사기를 치거나 그런 걸 했던 게 아니라, 저도 남자다 보니까 들끓고 열끓는 청춘일 때 저도 얼마나 장소 물불 안 가리고 막 얼마나 자기 위로를 했겠습니까. 지금은 집에서 이렇게 가끔 지금은 유튜브 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 두 번 하던 자기 위로도 이제는 거의 안 합니다. 이러다가 몽정해서 나오지 않는 이상,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 욕정이 또 솟구쳐 오를 때는 한 번씩은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끄러움을 혹시라도 누군가 알고 보고 있지 않을까, 어딘가에 카메라나 뭔가가 날 지켜보면서 날 조종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환경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더 극단적으로 나를 내려앉혀야지만 내가 다시 한번 그거를 이겨내가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걸 마치 볼 것 같은, 그런 남들이 들을 때는 망상 아닌 망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떠나려 해도 발목을 붙잡았죠.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해서 평안하다 싶다고 생각하면서 맞닥뜨릴 땐 뒤통수 치듯이 그게 무너지고 다시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거. 그리고 내가 소중히 지켜야 될 사람이 나보다 먼저 더 떠났을 때, 그리고 누군가한테 버림받았을 때, 그럴 때의 그 고통이 한 번에 몰아쳐 왔을 때는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생기지? 아니면은 왜 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빌며 하염없이 간청하고 요청하고 부탁도 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보고, 때로는 볼트 쿨러 편의점 그 음료수 정리하다가 막 울부짖거나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발버둥도 쳐봤던 것도 생각해보고 떠올려 보면은 뭔가 이상한 겁니다. 뭐지? 왜 내 생활은, 내 세상은, 왜 이 세상은 나를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모든 세계관이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내려앉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연찮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윤호의 트루먼쇼. 과연 제 마지막 끝의 인생사는 해피엔딩일까요? 새드엔딩일까요? 주인공은 그래도 출구를 찾아서 진정한 바깥 세상을 나가면서 이 한마디를 했죠. Good afternoon, good evening, good night. 저도 이런 대사를 하면 또 다른 진짜 세상을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 집안, 이 공간, 이 집 작은 방 안이 아니라 제가 발벗고 나가는 이 세상 자체가 어느 한 공간에 연극에 서 있는 한 인물인자 한 현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의심을 하게 될 때가 생겼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내 귀에 도청장치를 외쳤던 사람 마냥 나 자신을 누군가가 감찰하고 감시하고 얘한테 이런 시련을 주면 어떨까, 얘한테 조금이라도 행복할 수 있고 기회를 주는 건 어떨까라는 걸로 마치 실험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누군가에게 간절히 빌고 소원을 빌고 기도를 하고 염원을 해도 들어는 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는 저에게 이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하고 너무나도 아프기만 합니다. 그런 저의 트루먼 쇼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적은 없습니까? 진짜 뜻하지 않게 본인들이 생각했던 게 현실의 구차제에서 나타나거나 아니면 현실 세계에서 살다가 진짜 소름 끼칠 만큼 우연 아닌 우연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때로는 그 타이밍 한번 제대로 못 맞춰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아니면 타이밍 하나 제대로 못 맞춰서 후회 아닌 후회를 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런 의심 아닌 의심으로 살아갑니다. 윤호의 트루먼 쇼. 과연 제 인생사는 새드 엔딩일까요? 해피엔딩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사는 과연 이 조그만 TV 속 안에 주인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있잖아요. 방에 혼자 있는데 누군가 뒤에나 주변에서 마치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응시하는 그 눈빛, 그리고 그 시선,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목덜미가 갑자기 뒷덜미가 막 근질근질 한다든지 귓가에서 이명 소리가 들린다든지 할 때 뭔가 주파수가 잘못 맞아서 나의 귀에도 그 진짜 현실 세계의 소리가 들린 건 아닌지, 가끔 길을 걷다가 우연찮게 하늘을 봤는데 화면 조정인 것 마냥 화면처럼 구름이 지직거리면서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는지 하는, 잡음이나 오게티를 발견하진 않았는지 하는 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쇼에 서서 그 쇼를 진행해 나가는 주인공이십니까? 아니면은 엑스트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많은 상상과 많은 의심과 음모를 이렇게 펼쳐지게 하는 계기가 생겼던 게, 이 떠나려 해도 못 가게 하는 발목을 잡는 일이 터졌던 거와, 그리고 직장을 잃고 아버지를 잃게 했던 현 시점 세상에 봤을 때 저에게 지금 이 시간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가난이라는 거에 굴레에서 점점 실현으로 점점 꼬여서 바닥으로 어디까지 떨어지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게 하는 왠지 모를 누군가의 시나리오가 이제 하지 않을까 할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시나리오 중에서 제일 화가 났던 거는 아버지를 제 곁에서 보내게 했었던 그 아픔이라고 하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연치 않게 뜻하지 않게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고백을 하려면 그 사람이 멀리 떠나거나 어떻게 알았는지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거나 어딘가로 사라졌을 때, 아니면 내가 고백을 하면은 멀리 멀어졌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론 타이밍이 안 맞아서 제가 고백을 안 하고 꾹꾹 참다 보면은 그 사람이 떠나가서야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여러분은 저처럼 이런 시련이나 이런 우연 아닌 우연이 필연처럼 다가왔던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TV에서는 늘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운명에 맞서 싸워라. 너의 시간은 너의 것이니 네가 알아서 헤쳐나가야지만 운명에 맞서 싸우면
결국 그 운명에 이겨서 너의만의 인생사가 펼쳐질 거라고요. 근데 지금 제 인생사는 지금 어떠냐면요. 저는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승용하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최선을 다하고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내게는 그런 시련과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로또 1등이라고 하는 연금 복권 1등이라고 하는 희망 아닌 희망 고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15년을 편의점 알바를 일했고요. 15년을 연금 복권과 로또를 해왔습니다. 근데 왜 제게는 환히 웃을 수 있는 진짜 걱정 없이 고민 없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지 않는 걸까요? 저의 투르먼 쇼의 삶은 진짜 새드 엔딩일까요? 해피 엔딩일까요? 여러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르먼 쇼는 어떤 인생사이십니까 지금? 해피 엔딩이십니까? 새드 엔딩이십니까?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굿 나잇. 지금까지 윤호의 내 인생사는 트루먼 쇼였다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